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네, 아이폰 에어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고민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아이폰 에어는 그 세 번째 순위이긴 했어요, 솔직히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이폰 에어의 리뷰이기는 한데, 리뷰는 사실 그 관점과 목적이 중요하죠. 이 이야기는 아이폰 에어를 사고 싶으신데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선택의 명분을 드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그래서 아이폰 에어를 두고도 그 돈이면은 뭐 다른 걸 사네 뭐 이런 이야기들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라는 게 딱 그렇게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올해 아이폰 라인업 중에서는 아이폰 17이 상품성이 가장 좋습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이 되죠. 그냥 아이폰 17 프로에서 카메라 하나 뺐다 정도로 봐도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의 욕심은 또 다른 이야기를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도 이왕 사는 거 프로를 사야지 라는 생각인 거죠. 뜯어말리고 싶은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요, 그게 사실은 소비의 즐거움이긴 하거든요. 이 마음이 가는 걸 사야지 애착도 생기고 오랫동안 즐겁게 쓸 수 있으니까요. 또 프로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가격만큼의 상품성은 확실히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폰 에어입니다. 이건 진짜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카메라는 하나고 스피커도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의 특징은 얇고 가볍다는 거 정도인데 그거는 아무리 수치를 봐도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시큰둥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물론 발표 직후에는 이 플래토 디자인이 좀 놀라웠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낸 걸 보면서 역시 설계 디자인의 애플이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면 이 기기의 사용 경험도 과연 좋을까? 또 아쉬운 게 더 많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이 든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거 아이폰 에어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애플 스토어든 프리스비든 꼭 가서 한번은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애플의 디자인, 제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범퍼 케이스를 끼워놓고 쓰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제품의 매력을 보려면 이 케이스를 벗겨야 됩니다. 잠깐만 한번 벗겨볼게요. 이 범퍼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빼서 만지는 순간 벌써 아이폰 에어는 여기서 끝이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이폰 에어 처음에 발표 보시면서 이미지 같은 거 보시면서 옆면 이미지가 나왔죠. 그래서 옆을 딱 보면은 카메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왔다, 플래토도 튀어나왔는데 카메라도 엄청 튀어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실제 제품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도드라져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흉하게 보이진 않아요. 케이스를 씌우면은 물론 더 튀어나와 보이지 않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이 안에 그 칩들이랑 카메라 모듈, 메모리 이런 것까지 다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보일 때는 괴리감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게 딱 내려놓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딱 걸립니다, 바닥에. 어떻게든 이 범퍼 케이스를 씌우면은 특히나 더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이 닿지 않는 케이스를 쓰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달 정도 막 그냥 자유롭게 썼는데 생각보다 뭐 여기에 상처가 가는 부분도 없고요. 이 앞뒤에 글래스도 아예 일부러 이 느낌을 계속 느껴보려고 그냥 이대로 써봤는데 전혀 뭐 상처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생각보다 애플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이 앞뒤에 유리들도 강합니다. 긁히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하나 거슬리는 게,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카메라 부분이 바닥에 딱 바로 찍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가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이 뒷부분까지 플래토와 카메라를 좀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케이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래토와 카툭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이 범퍼 케이스가 이 제품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여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범퍼 케이스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폰 4 이후로 오랜만에 나온 건데 아이폰 에어를 거의 온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이 있으시면은 저는 그냥 케이스 없이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만질 때 느낌, 특히 이제 애플 제품들은 만질 때 손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데 아이폰 에어는 정말 그 가공의 끝판인 것 같아요. 애플이 재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에 놀라운 게 이 유리에서 옆면으로 넘어올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에서 티타늄으로 넘어오고 티타늄에서 다시 유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만질 때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느낌도 비슷해서 유리에서 티타늄으로 넘어갈 때 어디가 경계면인지 이렇게 만졌을 때는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전에도 그 가공들을 아이폰이 굉장히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아이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스와이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스와이프를 하는데 스와이프는 보통 이제 화면 밖에서부터 밀어서 들어오죠. 그럴 때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매끄럽게 이렇게 싹 넘어오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아이폰 6 때 이 스와이프 제스처를 처음 들어오면서 옆을 이렇게 살짝 굴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이폰 10, 11까지 그 옆이 둥근 케이스를 쓰다가 아이폰 12부터 이제 다시 각진 아이폰 4 같은 각진 디자인을 썼었는데 그게 디자인적으로나 이렇게 만질 때 좀 샤프한 느낌도 있고 좋긴 한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좀 약간 있었거든요. 날카로운 느낌이죠. 그랬는데 그 날카로운 느낌이 보기에는 있는데 만지면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를 붙이고 케이스를 씌워서 쓰는 게 너무 아까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손에 닿는 감촉 하나만으로도 아이폰 에어는 정말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면이 있어요. 성능도 중요하죠. 이번에 아이폰 에어는 아이폰 17 프로랑 같은 A19 프로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칩의 진짜 성능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이야기는 프로 리뷰로 넘기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경험 정도로 설명하려고 해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성능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A19 프로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GPU 성능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게이밍 성능보다는 AI 관련 성능이 좀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폰 에어는 그게 성능을 중심으로 보고 선택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능보다는 이 플래토 디자인에 대한 발열이 더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랑 같은 칩을 쓰는 아이폰 17 프로에 대해서 애플이 발열 처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좀 아쉬움을 사고 있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선택하면서까지 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칩을 쓰는 이 아이폰 에어는 발열에 취약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발열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이제 모든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통화할 때 이렇게 귀에 닿으면 뜨끈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그런 느낌이 아주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웹페이지 보는 정도에서는 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것들 벤치마크 테스트 계속 돌려봤을 때 스로틀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스로틀링이 일어난다고 해도 약 10% 정도 클럭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폰 16 프로의 최고 성능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됐던 게 결국에 이 기기에서 열을 내는 부분이 플래토인데 이게 귀 가까이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이 귀에 닿아서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열이 나도 귀에 주는 그 불쾌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귀에 대면 뜨뜻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얼굴에 이렇게 적게 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열이 플래토에서 나긴 하는데 그 영역이 생각보다 좁아요. 아이폰의 윗부분이 귀에 직접 닿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 사이 부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플래토랑 프로세서가 있는 부분들은요 거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그냥 무심코 쓰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폰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이 귀 쪽보다는 이 볼 부분이, 이쪽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은 전부 배터리죠. 충전할 때 아니면 열이 거의 안 납니다. 게임할 때도 이 윗부분에선 열이 나지만 이 아래는 거의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열이 나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아도 기기가 오히려 차갑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화할 때 열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예전 폰들은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졌을까요? 왜냐면 이 부분에 메인보드가 놓이니까요. 얼굴이 직접 닿는 부분이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 전화를 받으면 열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얼굴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이 좀 불쾌감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A19 프로 칩이 열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A19 프로 칩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전력 코어 그리고 또 낮은 클럭으로 할 일들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덜 나고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줄어들죠. 이게 배터리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논란의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는 좀 묘해요. 이게 긴 것 같은데 짧은 것 같고 또 짧은 것 같은데 깁니다. 제가 원래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쓰고 있던 입장에서는 이 대기 상태에 뒀을 때는 확실히 아이폰 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만큼 좀 작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영상을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웹을 보거나 그럴 때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일을 할 때 고성능 코어의 높은 클럭을 쓰는 대신에 저전력 코어로 대부분 처리가 되고 그나마도 클럭이 낮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간 C1X 모뎀이 확실히 전력 소비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셀룰러로 영상을 보고 그럴 때도 생각보다 열이나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아요. 뭐 딱 몇 시간이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이폰 에어 배터리는요 어쨌든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루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늘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긴 했지만 배터리가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배터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 비싼 이 보조 배터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뭐 필수로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애플이 제품 발표를 하면서 배터리 이용 시간에 이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붙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게 같이 해야 되는 필수 옵션을 비싸게 판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걸 공감 못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일단 이게 없어도 쓰는데 별 문제는 없고요. 뭐 다른 배터리 쓰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이게 좀 일체감이 좋고 쥐는 느낌이 좋기도 하죠. 그리고 맥세이프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가 여기에 밑에 같이 보입니다. 그냥 이런 경험들 느낌이 좋고 같이 붙였을 때 마음이 편하고 손에 쥐는 느낌이 좋고 이런 감성적인 게 좋은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 보조 배터리는 거의 쓸 일이 없었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불만이라면요, 이 배터리는요 다른 아이폰에는 못 씁니다. 이 맥세이프 배터리인데 딱 이 사이즈의 이 플래토 아니면은 기존 아이폰들에는 이 카메라 부분에 걸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꼭 아이폰 에어에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적어도 이번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같이 쓸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래토를 끝까지 이제 밀어 올리고 또 이 배터리도 최대한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일체감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또 그만큼 용량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래토가 큰 아이폰 17 프로 같은 데는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도 이게 다음에 나올 아이폰 에어 2 같은 모델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뭐 케이스 일체형 보조 배터리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올 때는 디자인이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못 썼는데 그래도 이거는 맥세이프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아이폰 에어가 나올 때는 그대로 붙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동료 기자가 아이폰 에어를 처음 보더니 이 무게중심이 궁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차 했는데 그게 실제 무게랑 우리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또 다르죠. 이 쥐는 부분이랑 가까운 곳이 무거운 거랑 이 끝부분, 손에서 먼 부분이 무거운 게 실제 느낌이 다르죠. 이 모멘트 그런 거죠. 축에서 먼 부분이 무거우면 실제로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얘는 배터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으로 무게중심이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위에는 텅 비어 있고 밑에가 확실히 무겁고 이렇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무게가 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이 쥐었을 때 안정감이나 그런 것들이 좋고요. 무게감도 확실히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묵직한 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가볍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아이폰 에어의 무게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플래토 디자인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설계의 강점들이 보이다 보니까요 아쉬움도 더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아시는 카메라와 스피커죠. 사실 스피커는 뭐 그 정도까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세로로 쇼폼 영상 같은 거 볼 때는 뭐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는 이렇게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에어팟이나 이어폰으로 대부분 해소가 돼서 뭐 쓰는 동안 불편하긴 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품을 이렇게 들고 보는 동안에 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줘서요. 저는 스피커 하나랑 이 무게를 바꿀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제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꼭 한번 만져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 네, 뭐 망원이야 뭐 디지털 줌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 광각이 없으니까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풍경 사진 찍을 때 항상 좀 아쉽긴 해요. 네, 광각 렌즈를 이용하는 접사도 안 되죠. 사진만으로 보면 아이폰 16이와 비슷한 경험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웃기지만 이번에 사진이 잘 나와서 다른 카메라가 없는 게 더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전면 카메라,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의 셀카는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는 결국에 내가 이 무게 그리고 손에 닿는 느낌을 뭐랑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세 가지 아이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일상에서 주는 경험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프로를 들고 다닐 엄두가 안 난다고 할까요? 그냥 이거는요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문득문득 폰 어디다 놨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 좀 이게 치사할 정도로 몇 그램 안 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변화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머리로는 아이폰 17이 답이고 마음은 아이폰 17 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폰 에어는 정말 손이 선택하고 손이 놓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쥐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쥐었을 때 손에 들어오는 느낌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수치 그 몇 그램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이 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배터리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불편했습니다. 충분히 종일 쓸 수 있었어요. 보조 배터리요? 아이폰 에어 전용 사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른 맥세이프 배터리 써도 됩니다. 카메라는 좀 감안해야 해요. 셀카는 문제 없고요. 스피커는 이어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계속 폰을 손에 들고 있어도 부담이 없고요. 손에 쥐는 느낌 좋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선을 끌 만큼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폰을 사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폰 에어로 굳이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들어왔다면 선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괜히 이렇게 또 아이폰 에어를 내놔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양한 선택지는 무조건 좋고요. 그런 선택의 다양성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아이폰 에어는 단순히 가볍다 그런 수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고요. 보면 볼수록 이 엔지니어링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도 또 지금도 만져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게 하는 기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이폰 에어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마음이 거의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아이폰 17 프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